영상을 보면 다른 부동산 유튜버분들이 요즘 신축이나 이런 걸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표님들 처음에 하실 때 있잖아요. 네.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나요? 있었죠. 당연하죠. 지금 하면은 망한다. 늘 그래요. 그런 얘기 없을 때가 없어요. 근데 왜 그 말은 끊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늘 그래요. 저는 근데 세상 살아가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아파트도 똑같아요. 아파트도 공급 과잉이다. 상승 논자 있으면 하락 논자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는 분들은 해서 그냥 조용히 드시면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로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원베일리가 최근에 이제 입주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입주하기 전에 미분양이 날 것이다 하면서 떨어질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공급 과잉으로. 네네 공급 과잉으로. 그런데 제가 실제로 최근에 구경을 갔어요. 사람이 넘치더라고요. 그냥 미쳤어요.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비싸서 엘리베이터도 너무 기다려야 되고. 저는 생각보다 이제 비싸서 많이들 좀 고민하시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실제로 막 사람도 정말 많고 저희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근데 매매가도 그렇고 월세가도 그렇고 많이 비싸요.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빠지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서 내놓으시고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다르네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실제 가보셔야 돼요. 가보셔야 진짜. 두 분은 정말 많은 오해를 좀 살 것 같긴 해요. 항상 두 분은 어찌됐건 강남에 신축을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또. 그래요? 반대하시는 분들 있나요? 반대하시는 분들 이거 안 볼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막 이런 말도 정말 많잖아요.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돼? 그럼 도대체? 나는 궁금해. 뭐 5년 뒤에 하면 될까요? 그러면 10년 뒤에 하고 그때는 공사비 더 오르고 그러니까. 뭐 이자야 둘째치고 공사비 더 오를 텐데. 뭐. 한 번 오른 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럼 또 이 디벨롭의 방법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는 진짜 신축, 두 번째는 구축을 리모델링, 세 번째는 그냥 되어 있는 걸 산다. 네. 지금 이 세 개 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다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정답은 없고요. 세 개 다 해도 되는데 절대적인 요소는 시세보다 싸야 된다. 급매여야 된다. 저희는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시세보다 급매 아니면 아예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시세 차익이 남았던 거고 일반 정상가나 호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안 합니다. 저희는 싸게 사서 싸게 팔자 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 떠 있는 정상 시세를 사서 개발을 해가지고 정상 시세에 판다? 이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건이 진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네. 이제 호가로 많이 좀 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만약에 50억에 내가 팔려고 했어. 근데 또 다른 중개법인이 전화 와서 이거 지금 저희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중개법인에서 연락 오면 근데 지금 이거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제가 한 55억에 팔아보겠습니다. 이러면 또 그게 시세인 줄 아시고 그렇게 좀 호가가 좀 많이 나와 있다. 지금같이 이렇게 시장이 엄청 불장처럼 타오르는 장이 아닌데도 임대인들이 전화 받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요. 저희가 하루에도 여러 건을 중개 접수를 받는데요. 좀 많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 가지 아까 질문 주셨던 신축, 리모델링 그리고 다 되어 있는 거 사는 데 있어서 시세보다 싸게만 사시면은 나중에 수익 내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또 각자의 장단점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대표님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시장에서 이 세 개의 방법 각자의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좀 시청자분들 그쵸, 모르시는 네. 분들 네, 있어요. 일단 저는 가장 이제 베스트, 제일 좋은 건 신축하는 겁니다. 근데 신축을 하는 건데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왜냐면 부시기도 해야 되고, 부시면서 비용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설계도 해야 되고, 시공도 해야 되고, 기간 동안 이자도 내야 되고.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요즘 공법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층고도 되게 높게 뺄 수 있고 다양한 소재로 멋진 건물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추천드리는 건 신축입니다. 장점은 좋은 작품이 나와서 이게 다 구성이 됐을 때 좋은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좋은 매매가도 받을 수 있다. 가치 상승이 네, 제일 그렇죠. 높다. 근데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원가가 높다. 시간이 걸린다면 대략 얼마나 걸린다고 예상하면 될까요? 리모델링보다 한 6개월 더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요새는 근데 제가 리모델링을 거의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을 거의 안 해요. 진짜 제가 최근에 하나 진행하게 된 게 리모델링을 권장 드렸던 이유가 얘를 갖다가 부시고 새로 짓게 되면은 총 면적을 276평을 지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신축이 좋으니까 이제 276평 이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얘가 현재 지하가 없어요. 지하가 없고 지상만 있거든요. 1층부터 6층까지 지상 면적만 있는데 연면적이 313평이에요. 용적률 오버가 100%가 됐고 평수로는 100평이 더 오버가 돼 있어요. 근데 지하 없이 지상으로만 313평. 너무 사실 땡기더라고요. 이렇게 면적이 획기적으로 오버됐을 때 뭐 10평 오버되고 20평 오버되고 이런 거는 그냥 새로 짓는 게 낫습니다. 원래 용적률이 200%인 지역인데 300%. 300%가 돼 있어요. 근데 땅이 1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100평이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평, 20평 정도였으면 제가 그냥 당연하게 신축하자고 했을 건데 리모델링이 수지타산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을 추천드렸고 그 외적으로는 제가 리모델링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선 단점으로 치자면은 요즘 공사
공사비가 리모델링도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대수선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그냥 뜯어내고 새로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수준으로 알고 계신데, 저희 빌딩 진영쌤에서 하는 대수선 리모델링은요, 계단실 자체도 아예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승강기 신설 당연하고요. 외벽 당연히 그 교체하고요.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를 거의 최상급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희는 가성비로 리모델링을 절대 하지 않아요. 가성비로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나중에 임대 그렇게 못 받거든요. 이렇게 듣다 보면 리모델링 장점이 없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 장점은 아예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면적이 진짜 획기적으로 넓었을 때, 그리고 얘가 원래 주택이 아니었을 때, 상가였을 때, 원래 주택이었던 건 리모델링 진행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너무 비싸요. 진짜 너무 비쌉니다.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여기는 실제 공사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공사 기간은 6개월에서 진짜 많으면 8개월이에요. 그 정도면은 완전 뒤집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허가받는 데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시간이 4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거의 1년 가까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설계하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얘가 임차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설계 자체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리모델링의 기본은 구조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임차인이 다 퇴거를 한 상태에서 완전 공실 상태에서 그 구조 계산 팀이 들어와서 천장을 다 해체하고 구조 값을 먼저 매깁니다. 그때 이제 정확한 설계가 나오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설계가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약 잔금 전에 뭐 임차인 명도를 하고 뭐 잔금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퇴거하고 잔금이 뭐 한 달 뒤에 들어가 있어. 이러면은 이제 난리 나는 너무 겁니다. 타이트하네. 설계 기간이 또 4개월 걸리거든요. 이래갖고 이거는 진짜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대수선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예전에 경우는. 리모델링의 장점이 뭐 신축보다 기간도 짧고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 이거였는데, 정말 획기적으로 좋지 않는 이상은 리모델링도 신축만큼 기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비용도 많이 비싸졌다. 든다. 네네. 네, 절차도 이게 많이 단점인 것 까다롭고.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약간 리모델링이 가심하는 생선 같네요. 딱 신축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는데, 오히려 리모델링 좀 많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설계할 때도 계약상 그렇고 철거할 제한사항이 때도 많죠.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네. 뭐가 있나요? 세 번째는 이제 그냥 일반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디벨롭 할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건물인데 위치가 좋고, 혹은 이제 새 건물인데 임대도 잘 맞춰져 있어. 근데 뭐 예를 들어 새 건물이 이 동네가 뭐 평균적으로 1억 7, 8천 나와. 얘가 갑자기 급매로 한 1억 4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사셔도 돼요. 사셔가지고 다음 이제 좋은 장 올 때까지 임대료 받고 계시다가 이제 이 차익만큼 그냥 붙여서 파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집이든 급한 집들은 있어요. 그 급한 집을 찾는 게 건물 보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우선 기간도 없이 그냥 수월하다, 포괄 승계하기 그쵸. 때문에 이제 수월하다. 대신에 이제 단점은 저희가 투자했을 때 차입금이 크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강남에서 요즘 수익률 몇 % 정도 나오는 거 사면 될까요? 한 3%만 나와도 사실 괜찮아요. 베스트죠. 대출 많이 받지 않고. 대출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역손해거든요. 대출 많이 받지 마시고 3% 정도 나오는 새 건물. 계약하시기 전에 계약을 내가 결정을 했어. 그러면 포괄 승계할 때는 미납 금액이 있는지를 그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월세 밀린 거 있는지. 아니, 밀린 강남, 일이 강남 건물 쓰는데 그 밀린 사람도 있어요. 밀린 사람도 있죠. 있어요. 회사가 이렇게 재정 상태가 안 좋거나 신생이거나 이러면 좀 그럴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근데 좀 업력도 좀 되고 매출도 꽤 잘 나오고, 그러니까 재무제표 보면 딱 나와요.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시기, 뭐 신축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고 시작을 해서 했는데요. 사실 이 시기가 언제가 뭐 좋은 때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기에서 제일 좋은 물건은 무엇일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조금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느 시기든 간에 좋을 때 잘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안 좋을 때 진짜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실력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과연 내가 돈을 투자했으면 최소한도로 진짜 이걸 어떻게 하면 완성을 시킬 수 있을까? 상대방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 이거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